내 마음처럼 술술 풀리지 않는 현실 속에 마음의 병도 늘어만 간다. 그러나 여기 삶의 괴로움을 소멸시켜줄 영원한 진리가 있으니 바로 인류의 위대한 스승 붓다. 26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시공을 초월하며 전해진 붓다의 가르침. 그것은 행복의 지름길이자 건강한 정신을 위한 마음 챙김이니 오늘의 주제, 불교는 훌륭한 정신치료이고 부처님은 위대한 정신치료자다.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오늘도 불교는 훌륭한 정신치료이고 부처님은 위대한 정신치료자이다. 이에 대한 주제를 나눠볼 예정이잖아요. 네. 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안내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포교 후원 전화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동참해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전현수 박사님의 저서, 생각사용 설명서를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렸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이 불교 정신치료가 세 가지 원리에 입각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불교가 일반 정신치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본질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도와주는 어떤 걸 잘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을 돕는 그 요소를 보면 내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불교를 정신치료에 도입하는 건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른데 내 경우는 세 가지 원리에 입각해 있어요. 네. 세 가지 원리라는 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서 괴로움이 좀 생기지 않게끔 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몸과 마음이 어떤 속성을 가진지 정확히 알아서 그에 따라하면 괴로움이 훨씬 덜할 수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원리예요. 몸과 마음의 속성을 잘 아는 것. 이제 두 번째가 오늘의 주제인데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세상에는 많은 게 있잖아요. 사물도 있고 생명체도 있고 그것들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그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행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두 번째 원리가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예요. 세 번째는 이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은 이럴 거다. 뭐 이제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하면 잘 될 거야 하는 우리 생각이에요.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실제예요. 실제를 정확하게 보는 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산다면 이제 괴로움이 없을 수 있고 괴로움이 없으면 정신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거든요. 정신적인 문제는 항상 괴로움을 따라서 일어나는 2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세 가지 원리,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아는 것, 세상에 움직이는 원리를 알고 또 지혜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내가 세운 어떤 책의 세 가지 원리예요. 두 번째 주제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주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두 번째 원리가 또 박사님에게 또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죠. 오늘날 이제 이까지 오게끔 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늘 이야기하는 걸 내가 알게 된 게 1985년이에요. 아, 정말요? 85년. 31년 됐네요. 이제 그때 이제 나에게는 이제 여러분의 스승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스승에게 이걸 배웠어요. 배우고 난 뒤에 와, 이게 이 불교랑은 진리구나 하는 믿음이 왔어요. 그때 내 느낌에는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뜨인 느낌이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내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정신과 레이던트 생활을 할 때고 정신과 레이던트 생활이 힘들어요. 군대 생활 비슷하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다가 뭐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당직도 어떤 데 매일 서고 하여튼 그게 힘든데 그때 오늘 말한 그것을 내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내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구나. 이거를 우리 환자들도 좀 알고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불교와 정신치료가 같이 가게끔 된,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도 영향을 줬고 내가 하는 직업에도 영향을 줬고 오늘날 이까지 오게 된 큰 동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럼 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원리,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를 알게 되면 네. 우리가 살면서 느끼게 되는 좀 힘든 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괴로운 거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 난 만큼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 차이를 또 끙끙 고민하다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잘 알면 그에 따라 살면 힘든 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걸 알고 85년, 86년 그 네. 어려운 시기 때 나한테 괴로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옳든 그러든 간에 세상이 이래 움직이는 원리하고 맞지 않은 걸 내가 바라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나, 뭐 사람 같은 사람의 마음이겠죠. 그걸 보고 그에 따라 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네.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가 또 한두 가지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원리를 또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예, 그렇죠. 사실은 이제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관찰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또 이렇게 많은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막 눌려가지고 네. 세상은 알 수 없는 거야. 세상은 뭐 예측할 수 없다. 이래 되는데 네. 자세히 속성에 따라 이래 보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게 내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부터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건 아니에요. 뭐 사랑이다, 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거 말고 실제로 존재하는 거. 실제로 존재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네. 지금 뭐 컵이나 우리 같이 보이는 것도 있고 아메바, 바이러스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또 뭐 세포도 그렇고. 그리고 뭐 태양은 우리 눈에 보이죠. 태양 아닌 더 다른 은하계도 뭐 있는 건 있는 거예요. 하여튼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무수히 많은 게 존재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속성에 따라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속성. 둘로요? 예.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도 이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속성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어떻게 나누냐면은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하고 생명을 가진 존재, 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왜 이 둘은 속성이 달라요? 네. 이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은 뭐 사람도 생명 가진 것도 죽으면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이 돼요. 네. 그 순간부터는 조건에 따라 움직여요. 소위 말하는 자연 법칙, 물리 법칙을 따라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저 볼펜이 있다. 볼펜을 떨어뜨리면 딱 떨어져요. 네. 다 떨어지기 싫어하면 옆으로 가지 않아요. 또 우리가 요즘 뭐 북한이 미사일 많이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 네. 북한 그 주민들이 미사일 잘 올라가라 한다고 잘 올라갑니까? 그럼 쏘을 때 그 딱 조건에 따라서 되겠습니까? 조건이 조건이죠. 잘 맞아야지. 잘 맞아요. 네. 잘못하면 폭파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생명 가지지 않은 것은 크고 작고를 다 떠나서 네. 전부 다 조건에 따라서 물리법칙, 자연법칙에 따라 돌아가요. 이게. 그렇지만 생명 가진 존재는 생명 활동을 해요.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그 자극에 그대로 반응하는 게,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어떤 생명 활동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둘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이 생명 가지지 않은 것이 있고 생명 가진 것이 생명 가지지 않은 것은 어떤 물리법칙, 자연법칙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요 놈들은 생명 활동을 막 해요. 근데 이제 이 생명 가진 것을 또 속성에 따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것도 생명 가진 것도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셀 수가 없죠. 셀 수 없죠. 우리 둘도 있고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네. 있고 우리 뭐 몸속에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것을 속성에 따라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는 그렇죠. 거죠? 그건 좀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풀으라면 풀기 어려워요. 생명 가진 것 중에 둘로 나눈다. 네, 둘로 속성에 어려운데요? 따라서. 네. 이제 생명 가진 것을 잘 살펴보면 생명 가진 것은 어떤 존재든 간에 자기를 가장 소중히 얘기해요. 자기를. 자기 스스로를요. 그렇죠. 예. 자기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머니가 자식을 뭐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 하지만 그건 내가 볼 때는 어머니가 확대된 자식은 어머니의 확대된 자기예요. 거의 뭐 자기와 똑같은 개체예요. 거의 다. 네. 그러니까 이 생명 가진 것은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겨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암 걸리는 건 뭘지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 걸린다 하지만 자기가 암이 걸리면 달라지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가진 것은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생명 가진 것은 나와 남으로 딱 나누면 돼요.
와, 나와 굉장히 다른 남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지네요. 간단히 나누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굉장히 무질서하고 이해 불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어떤 잘 관찰하고 지혜로서 보면은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내가 있고 네. 나와 같이 생명가지만 나와 같이 생명은 내가 아닌 남이 네. 내 주위를 돌고 있고 그다음 생명 가지지 않은 것들이 또 내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에게나 나는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이게 세계의 중심이에요. 그다음에 남은 두 가지 위성처럼 두 가지가 이래 있어요. 나와 같이 생명 가지만 내가 아닌 남과 또 생명 가지지 않는 존재, 자연. 근데 이 세계의 중심은 무수하겠죠. 네. 전혜원 씨를 중심으로 삼으면 전혜원 씨는 세상의 중심이에요. 네. 나는 이제 그 주위를 도는 위성이에요. 또 어떤 다른 여기 안 보이지만 아메바 같은 게 있다. 네. 그러면 그 아메바가 세계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겸손할 필요가 있고 남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또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우주의 원리, 뭐 예. 불교의 원리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근데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네. 여러 가지 세상에 존재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단한 이 사이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할 것 이제 같거든요. 그게 일단은 이제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뭔가 준비 작업을 한 거예요. 우선 어떻게 네. 구성돼 있다. 지금 기초 공부를 한 거네요. 기초를 딱 네.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그러면 그것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생명 가지지 않은 것, 생명을 가졌지만 아주 가장 소중한 나, 그다음 남. 네. 그러니까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나가 생명 가지지 않은 것과 생명을 가지만 내가 아닌 것에서 둘러싸여져 있는 거죠. 네. 요걸 잘 보면은 나와 생명 가지지 않은 것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어요. 또 나와 남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어요. 네. 나와 생명 가지지 않은 것 사이에 대표적인 상호작용은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예요? 예, 숨을 우리가 들이쉬잖아요. 여기 있는 거, 네. 뭐 먼지까지 다 포함해서 들이쉬겠죠. 네. 하고 난 뒤에 내가 내보내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가장 기본적인 상호작용이에요. 아, 나와 공기의 상호작용. 나와 하여튼 생명 가지지 않은 것 사이에. 와. 그렇게 네.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나와 생명을 가진 남과의 이 상호작용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기하고 엄마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아기가 배하고 울잖아요. 그러면 이래 먹을 걸 주잖아요. 젖을 주든지 우유를 주든지. 이게 가장 대표적인 상호작용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상호작용. 네. 그러니까 그 상호작용이 우리가 이 생명 가진 것은, 나라는 것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은 죽지 않기 위해서. 상호작용 안 하면 죽는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자급자족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걸 좀 게을리하면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네요. 그렇죠. 요 대상은 나는 뭐 이 공기가 나쁜 어떤 나라가 싫어, 공기 좋은 나라로 갈 거야 하면 그 대상만 바뀌지. 또 내가 이 회사는 싫어, 다른 회사 간다 할 때 그 대상만 바뀌지. 언제나 바깥을 필요로 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나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남을 필요로 해요.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어떤 성공한 사람도 자세히 보면요, 내가 성공했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성공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을 볼 때 나의 생존을 도와주는 어떤 동반자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자연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거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괴롭지 않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거는 살려고 애쓰는 존재예요. 예. 와.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좀 네. 정의를 잘 내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일단은 나와 뭐 이렇게 생명이 없는 것과의 관계, 어떤 법칙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중요한 질문인데 이제 상호작용은 있어요. 끊임없는 상호작용인데 그 상호작용이 어떤 원리로 어떤 법칙에 의해서 되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그러니까 우선 처음 이제 나와 이 생명 가지지 않은 것 사이에 상호작용을 좀 볼게요. 네. 이걸 잘 보면 이거는 자연법칙, 물리법칙에 따라 일어나요. 자연법칙, 지금 물리법칙.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스튜디오에 우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이 스튜디오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들어오면 28도, 네. 외부인이 들어오면 29도 이럽니까? 아니요. 딱 늘 28도라면 똑같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오면 29도면 덥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은 해요. 예를 들어서 옷을 벗을 수도 있고 에어컨을 틀 수도 있잖아요. 일단 똑같은 걸 선택하면 에어컨을 턴다 하면 손님이 털든 여기에 거주자가 털든 그 다음은 똑같이 가요. 그래서 이 나와 생명 가지지 않는 것 사이에 상호작용은 자연법칙에 따라 일어나요. 이게. 그런데 이 자연법칙을 지금은 누구나 상식화됐잖아요. 네. 이 자연법칙도 대단한 지혜예요, 사실은. 이게 확립된 게 내가 볼 때는 길어봤자 10,000년일 거예요. 10,000년 전에는 이걸 몰랐죠. 이걸 이제 어떻게 됐냐면 오늘날 인간이 이렇게 지구의 최고 강자가 됐거든요. 예. 강자가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 농사라고 생각해요. 농사.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농사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수렵 채취생활을 했잖아요. 네. 자연이 준 데서 그걸 먹고 또 없으면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준 것만 먹었죠. 그렇지만 농사라는 건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대량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농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이 이제 막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한 곳에 거주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먹는 데 관계되는 활동을 다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그 활동 안 한 잉여 생산물을 그거를 먹으면서 자연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때 이제 과학자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연을 관찰해 보니까 자연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연 법칙을 모를 때는요. 항상 우리가 모를 때 우리만의 생각이 끼어들어요. 무지가 끼어들어요. 그 중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 가진 존재 중에 가장 강력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네. 근데 이런 자연 법칙이 발견되기 전에는 말하자면 자연 환경 속에 있을 때는 인간이 강합니까? 이 생명 가지지 않은 존재가 강합니까? 자연 환경 속에 있을 때는 인간이 약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약하죠. 왜냐하면 적도 지방에 네.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는 파라오라는 태양신을 숭배했거든요. 그때 이래 보면 인간이 볼 때 이 생명 가지지 않은 자연이 강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강한 것에는 정신이 있다 본 거예요. 그래서 자연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10,000년 이전에는 엄청나게 오랫동안 자연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법칙이 되면서 자연신이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이제 누가 자연신을 믿습니까? 아마존에 뭐 아주 있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잖아요. 오늘같이 이런 기후가 이럴 때는 이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인격신이 있어요. 인격신. 예, 인격신이죠. 하나님이 창조한다는데 이런 원리를 잘 알고 또 우리가 어떤 원리로 태어나고 어떤 원리로 죽는다.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되면 네. 또 변화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나와 생명 가지지 않은 것 사이에는 이 자연 법칙에 따라 돌아가요. 예, 그거를 이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의문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와 남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법칙이 있냐 없냐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법칙이 눈에 안 보여요. 법칙이 있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있죠. 네. 이 나와 남 사이에도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잘 보면. 어떤 법칙이 있냐면 내가 남을 향해서 뭘 해요. 그게 원인이라 본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네. 그것이 어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서 어떤 원리에 따라 딱 일어나요, 이게. 아까 자연 법칙처럼. 네. 그걸 내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네,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출발점은 내가 안 죽고 안 괴롭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뭘 해요. 네. 언제나 이 출발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남에게 해요. 그런데 남이 딱 볼 때, 네. 그 대상이 된 남이 볼 때, 아, 나도 참 좋아 하는 뭘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럼 둘 다 좋겠네요. 좋죠.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는데 남이 볼 때, 아, 나 싫어하는 걸. 나에겐 좀 싫어. 괴로움이 와.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위는 요 두 가지예요. 또 그렇게 나눌 수가 있네요. 예, 엄밀히 보면 그 두 가지를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나도 좋으면서 이 대상이 되는 요 사람도 좋은, 이 사람의 전적인 판단이에요. 네. 요것에 대해서는 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좋은 결과가 오겠죠. 순조로운 결과가 오겠죠. 내가 좀 환영할 수 있는 뭐가 오겠죠. 네. 그렇지만 나는 좋은데 이 사람이 판단에 안 좋은 거는 좀 뭔가 이 사람부터 저항이 오겠죠. 안 그래요? 네. 내 편에서는 좀 괴로운 뭐가 오겠죠. 네. 요게 이 생명 가진 것 사이의 법칙이에요. 요걸 우리가 이제 법칙화하기 위해서 조금 용어를 좀 쓰면 네. 나도 좋으면서 상대도 좋아하는 것. 이걸 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 네. 나는 좋은데 상대가 안 좋은 건 악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 스펙트럼이라 볼 수 있죠. 또 악에도 스펙트럼이 있죠. 가장 그 최고의 악은 뭐냐면 살인이에요. 살인. 왜냐하면 생명 가진 거는 아까 첫 출발이 살기 위해서 또 즐겁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죽이니까 네. 최고의 악은 살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살인을 가장 이래 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네. 최고의 선은 생명 건져준 거예요. 누가 내 생명을 건져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나도 위하고 상대도 위하면 선이라고, 나는 위하지만 남에게 좀 해가 되고 싫어하면 악이라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순조로운 거는 절고 락을 쓸 수 있어요. 또 괴로운 거는 고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선한, 나도 위하고 남도 위하는 선한 원인에는 즐거운 결과, 선인 낙과, 네. 악인 곡과, 그게 법칙인데 그걸 우리는 사회 법칙 내지는 윤리적인 좀 성격을 띈다. 네. 윤리적으로 그래라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는데 윤리적인 성격을 띈다 해서 윤리 법칙이라고 그래요. 선인 낙과 악인 곡과 이게 불교적인 용어로 딱 정리가 되는 것 예, 같은데 그렇죠. 이런 법칙을 잘 알면 마음의 평화가 오겠지만 네. 만약에 이런 법칙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죠. 괴로움이 시작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보면 참 나는 다행히 이거를 30살에 내가 알게 됐어요. 좀 빨리 하신 거죠? 그렇죠. 빨리 하는 거죠. 네. 알아서 그때 내가 28인가 29부터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고 거의 얼마 안 돼서 알았으니까요. 그래, 이제 나에게 힘든 사람에 대해서 보는 게 달라졌어요. 이게 어떤 경우에 보면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억울하다, 재수 없다, 뭐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어떤 경우는 참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핍박하고 남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네. 뭐 어떤 조직이든 간에 밑에 사람은 피곤하고 괴롭히면서 승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괴롭히고 악하게 해야 잘 살구나 해서 악한 사람이 돼요. 그거 큰일이에요. 너무 나쁜 본보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을 괴롭힌 거는 괴롭힌 대로 결과가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올라갈 때는 올라갈 만한 뭘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 밟질 못하면 네.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자기한테 도움 안 되는 걸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악순환이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당연히 악순환이죠. 예. 무지가 제일 안 좋아요. 네.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해서 뭐 승진을 하거나 한 거는 나와는 또 별개다 이렇게 따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확히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그런 원리를 알고 있었으니까 네. 나중에 그 사람이 이 어떤 남한테 힘들게 한 거 결과를 받는 것도 내가 다 봤거든요. 네. 예. 그럼 별개예요, 전부 다.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를 생각하죠. 근데 어떻게 남한테도 이익을 주면서 나를 생각한다.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못 보기 때문에
아까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가장 소중히 이야기해요. 네. 하고 자기한테 도움되는 건 언제나 이래 당기고 네. 도움되지 않은 건 밀어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세상이 돌아간 이치를 모르면 네. 이 자기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단 모른다는 건 무지거든요. 네. 이런 걸 모르니까 무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 요렇게 하면 나한테 좋겠구나 하는 게 무지를 바탕으로 한 욕심이라 볼 수 있어요. 네. 욕심. 근데 이 자기만의 욕심은 절대로 되질 않아요. 그런가요? 되지 않죠. 세상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따라만 돌아가지 그곳에서 이탈돼서 그거를 못 보고 그거와 좀 다른 걸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을 때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네. 보통 사람들은 아 내가 잘못 봤구나. 바로 보고 세상에 맞게 해야지 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했던 게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않고 화를 딱 내요. 화를. 네. 화를 내고 다시 또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출발을 해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하는데 그게 또 새로운 무지의 바탕을 둔 또 욕심이에요. 그래서 또 화가 나요. 네. 그래서 탐진치 일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이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정확하게 봐서 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이걸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거는 순조로운 결과가 오고 나는 좋지만 남이 안 좋은 거는 순조롭지 않은 결과가 오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살아오시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제 커서 얼굴을 보면 잘 몰라도 옛날 우리가 이런 학교 다니고 내 이름이 누구고 이런 많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예. 한 몇 사람이나 돼요. 너무 많겠죠, 많은데요. 그죠? 예. 이제 방송하시니까 많은 사람도 많겠죠, 그죠?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자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이 판단한 자기가 그 사람 속에 들어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래 방송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내 경우를 들면 나를 보고 와, 저 사람 실력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네. 실력 없고 현실에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해. 이상한 말만 해.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것에 따라 나한테 영향이 오겠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 달이 뜨면 네. 밤에 달이 뜨면 이 강물에 시냇물 물 있는 데는 다 달이 비치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항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들어가 있으면 좋은 영향으로 우리한테 와요. 나쁘게 들어 있으면 나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 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나 그걸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나쁘게 들어간 것은 가능하면 좋게 들어가도록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평화 시기에 네. 내가 돈만 있으면 인터넷 통해서 다 구입하고 이런 시기에는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근데 이런 전쟁이라든지 험악한 법이 잘 이래 작용 안 하는 네. 그런 시대가 되면 내가 남한테 잘못 들어가 있으면 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없는 게 좋겠다. 죽였으면 좋겠다. 옛날 북한군들 내려와서 인민재판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 나의 그 정신치료 스승인 분이 상당히 통찰력 있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가만히 누가 인민재판에 희생물이 되나 봤더니만 남한테 원망을 많이 산 사람.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랬대요. 예. 옛날 우리 최부자라고 경주 최부자는 전쟁이 아무리 돼도 손상을 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피해를 없었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분이 있어서 너무 좋다. 저분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저분 없으면 세상이 고달파진다 하면 그 사람은 지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 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 그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꼭 행동을 안 해도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도 판단해요. 언제나 우리는 보고 판단해요. 그러면서 영향을 줘요. 와. 예, 그게 이 법칙이라 볼 수 있어요. 예.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어요. 내가 네.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죠. 정말 몇만 몇십만 존재로 들어가 그렇죠. 있다 생각하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나와 남이 다 좋을 때 그때가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이상적이다 말은 네. 그걸 정확하게 못 보니까 그건 좀 현실하고 좀 동떨어지고 이상적이다 하지만 그게 이제 실제예요, 실제. 그 길밖에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좋고 남도 좋은 네. 이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사랑할 때는 그게 돼요. 아, 사랑할 때는 나도 좋고 서로 탁탁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기가 되면 이제 지나고 나면 모든 인간관계가 나 중심으로 돼 있어요,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돼서 내가 좋으면 남이 안 좋고 남 좋으면 내가 안 좋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내 중심인 걸 어떤 사람은 탓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자기만 생각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네.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안 죽고 안 괴롭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다 그래 해요. 그거를 탓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이제 자기를 위하는 것은 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좀 남과 더불어 네. 좀 현명하게 자기를 이제 자기 중심이 되는 거. 현명한 자기 중심. 이게 중요해요. 네. 어리석은 자기 중심. 이거 곤란해요. 자기 중심은 우리는 누구나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서 현명하게 우리를 위하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해요.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나도 좋고 남도 좋으면 참 좋을 텐데 살다 보면 꼭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나와 남이 뭔가 좀 다른 의견이다. 좀 상반됐다. 이럴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럴 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내가 볼 때는 내가 세계의 중심이에요. 네. 그렇지만 저쪽으로 볼 때는 저쪽이 세계의 중심이에요. 1대1이 딱 돼야 돼요. 근데 이 추가 내 중심으로 보통은 기울어져요. 네. 그거 일단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만큼 저 사람도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정말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눈으로 보는 걸 좀 내려놓고 네. 상대방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가 그거를 이래 이제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가 자기를 얼마나 위하고 잘해준데 그렇게 놓을 수가 있나 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고 정말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필요로 하는지 이제 상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는 그냥 이래 국가와 국가 간에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국가와 국가 간에요. 그렇죠. 보통 다른 나라가 할 때는 정보를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 나라가 정말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뭘 필요로 하고 뭘 싫어하고 정확하게 알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참 재밌는 게, 내 안에 이 모든 것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내 안에 네, 봤습니다. 있어요. 네. 그거 보면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네.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 여자가 싫어져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여자는 또 안 헤어질라 하니까 어떻게 카사노바를 찾아가서 네. 우리 아내 좀 유혹하라고. 유혹하고 그래서 나한테 좀 떨어지게 해달라니까 그 사람이 그럼 내가 충분하게 살해하겠다니까 들어보더만 하겠다 그래. 그리고 딱 카사노바가 하는 작업이 뭐냐면 당신 아내가 좋아하는 거 다 이야기해달라. 하나도 빼지 말고. 싫어하는 거 다 이야기해달라. 하나도 빼지 말고. 그 프로가 그래요. 프로. 완벽하네요. 완벽하죠. 그래서 그대로 딱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약간 탁 이래 넘어갈 때가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사업하듯이 업무하듯이,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서 우리는 보통 판단하는데, 예. 이제는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의 어떤 시각, 다른 사람의 감정, 거기서 충분히 보고 저 사람이 정말 뭘 좋아하나 싫어하나, 그걸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마음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래도 아까 무게중심 얘기도 하셨듯이 나한테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라는 거 본인이 모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걸 좀 알고 노력을 하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한 이야기의 연속인데 우리는 오랜 습성이 우리 생각으로 판단해요. 네. 그게 또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남을 정확하게 아는데 장애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느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스톱하고 정말 상대방이 돼보는 훈련 있잖아요. 네. 그걸 계속해야 돼요. 그걸 이제 이 심리학, 정신치료 이쪽에서는 공감이라 그러거든요. 공감. 예. 예. 그래서 정말 남이 돼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공감을 통해서 상대방의 정말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네. 상대방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고 상대방이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이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아는, 그러니까 나를 스톱하고 상대방 마음속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알기는 힘들어요. 네. 우리 이제 불교 수행을 많이 하면 그 신통이란 게 있거든. 다심통이란 게 있어요. 네. 특별한 능력에. 인간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개발이 안 돼서 가지지 못하는 게 우리가 그 신통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다심통이에요. 다심통이 되면 상대방 마음을 그대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심통이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남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스톱하고 정확하게 보는데 마음을 알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말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말을 따라 들어가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대방의 마음이 정말 뭐가 있는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줘도 나한테 나쁜 말을 해도 그 사람 말을 아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 말을 따라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주니 참 고맙다 그러고 자세히 듣죠. 네. 자세히 들으면 또 상대방은 아,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구나 해서 그 사람도 나를 좋게 생각하게 되죠. 또 우리가 어떤 행동한 걸 따라 들어가면 마음에 들어가거든요. 네. 표정도 마찬가지고. 이제 정말 있는 그대로 보려고 유심히 이래 보게 되고 그 사람 하나하나 하는 행동을 유심히 보게 되죠. 유심히 봐서 정확하게 알려고 하고 또 내가 정확하게 반지 안 반지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을 관찰할 때 맞는지 안 맞는지 하면서 네. 확실한 정보를 이래 타인에 대해서 쌓아가서 그런 사람들은 남하고 별 충돌이 없어요. 예.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아, 참 인간관계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쉽지 됩니다. 않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괴로워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그러니까, 내가 편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어찌 보면 아주 쉬운 거예요. 쉬운가요? 남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예. 남이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실천이 너무 어렵잖아요, 박사님. 근데 이제 그게 그 길밖에 길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 생명 가진 것은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니까 자기한테 좋은 거는 끌어들이게 돼 있어요. 네. 싫어하는 건 밀어내고.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그러고 나는 남을 필요로 하잖아요. 네. 남을 필요로 하고 또 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보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 들은 정보가 엄청나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영양점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내 생각에 좀 손해본다 하는 그걸 하더라도 네.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잘 가지잖아요. 그럼 나한테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나도 좋아야 돼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나도 좋은 것도 조금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나는 내가 지금 좋은 건 알잖아요. 남 좋은 걸 아는데 지금까지 초점이 가해졌는데 내 좋아하는 것도 또 이게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바뀔 수 있죠. 예. 바뀌면 그 바뀐 만큼 괴로움이 올 수 있어요. 내가 그래요? 왜 했나? 내가 예를 들어서 나도 저 사람 도와주는 게 좋다 생각하고 도와줬어요. 나도 좋고 저 사람 좋은 게 나중에 내가 왜 도와줬지? 돈 아깝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옛날에 왜 그랬을까. 생각이 네. 바뀌면 괴로움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볼 때 생각 안 바뀌는 건 난 이제 환자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생각이 바뀌니까 괴로움이 온다는 걸 내가 어느 날 몇 년 전에 알게 됐어요. 그때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하면 안 바뀔까? 바로 본 건 절대로 안 바뀝니다. 바로 정확하게 본 건 안 바뀌어요. 근데 정확하게 보지 않은 건 바뀌어요. 지혜로우면 안 바뀌어요. 네. 지혜로우면 그 순간에 최선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냥 감정상, 기분상, 또 뭔가 어디에 집착해서 네. 또 내가 뭔가 전체적으로 못 보고 어느 부분만 보고 그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괴로움이 없으려면 정확하게 보는 이제 지혜를 길러서 생각이 안 바뀌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지 않게 바로 잘 보고 나와 남과의 네. 뭔가 통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예.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혹시 뭐 경전에서 또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내용도 있을까요? 그렇죠. 불교 경전은 뭐 자세히 보면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내가 볼 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네, 두 가지예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걸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좋은 미래는 뭐 이번 생의 미래도 될 수 있고 다음 생도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좋고 미래도 좋은 걸 해라는 거예요. 네. 그 아닌 거는 스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외아들이 있었거든요. 라울라라고. 장에다는 뜻의 라울라인데, 라울라에게 라울라가 7살 땐가 한 그 라울라 교계경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 보면은 라울라에게 너도 좋고 남도 좋은 거. 또 네가 지금 한 행위가 좋은 결과를 오는 거. 그거 해라 하는 뭐 유명한 이 발 씻은 물 탁 엎고 하는 게 네,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해 지난번에 주셨던. 했죠. 했으니까 네. 뭐 좀 간단하게. 하여튼 항상 불교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거. 네. 지금도 좋고 다가올 미래도 좋은 거. 미래는 남은 생도 될 수 있고 다음 생도 될 수 있어요. 그게 불교의 부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세상을 살아가기만 하면 네. 이제 고통도 없어지고 편안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처럼 이래 하면 이제 남으로부터 오는 괴로움은 없어져요. 네. 없어지지만 인간은 괴로움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몸과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사성제의 첫 번째 시작이 고성제예요. 고성제는 인간이든 모든 존재는 네. 괴로움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내가 볼 때 우리가 만드는 괴로움을 막 만들어요. 내가 볼 때도 오늘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몰라서 괴로움을 만들어요. 네. 또 그거 수습하는데 괴로우면서 시간 낭비해요. 뭐 여러 가지 좀 지혜로워서 이 세상에 맞게 하면서 내가 만드는 괴로움은 좀 스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네. 이게 또 불교는 훌륭한 정신치료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예. 이 세상의 원리를 이용해서 네. 치료를 하는 사례 뭐 이런 것도 그렇죠. 들어볼 수 뭐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또 이야기할 세 번째 원리 포함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래 그 환자가 터득하게끔 하는데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꽤 오래 전에 봤던 사람이에요. 직장 다닌 여성이었는데 네. 사장하고 딱 둘이서 근무하는 조그마한 어떤 회사였어요. 뭔가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가지고 얼굴에도 막 뭐가 나고 뭐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어지러워서 막 앉아 있고 막 너무너무 한데 몸에 병은 없고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상담을 9번인가 했는데 한 중간쯤 와서 하루는 내보고 그러더라고. 사장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도저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회사도 그만둘 것 같아요. 그러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근데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장도 조금 문제는 있지만 이 사람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 한 5번째 면담인가 그때인데, 네. 이 시점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를 좀 이야기해 줄 시점이다 해서 네.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냐니까 들어보겠대요. 그래서 이제 쭉 이래 이제 서로 이야기해 가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그러고 난 뒤에 다음에 와서 사장 보는 게 좀 달라졌더라고. 정말요? 뭐 내보고 와서 그러더라고. 사장이 자기한테 잘한 건 없대. 네. 그렇지만 자기도 사장한테 잘한 거 하나도 없대.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는 자기도 좋고 사장도 좋은 길을 좀 모색해야 되겠다. 와. 이러면서 좀 회사도 내한테 치료반 동안 계속 다녔죠. 다니고 인간관계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걸 잘 모르고 살아요. 이제 알게 되면 좀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또 이번 주에도 아주 알찬 처방전을 좀 주실 것 같은데요. 행복 처방전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생명 가진 존재, 뭐 사람으로 칩시다. 네. 내 앞에 사람이 있으면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은 거를 네. 찾도록 노력하세요.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걸 길을 찾는다. 찾도록 한다. 알겠습니다. 둘이 상충될 때는 뭔가 연구를 해서 찾는 길로 가야 돼요. 일주일 동안 잘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박사님. 예. 자, 그리고 이 시간 불자님들의 참여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마음테라피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고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테라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박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